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제2회 실기필답형 관연도 실전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문제 1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1번을 보시면 반감기가 5년인 방사성 원소가 있다. 이 동위원소 2g이 10년이 경과했을 때 남은 양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반응조에 관계되는 계통도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응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반응조로 들어가는 C0라는 초기 농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응조에서 제거되지 못하고 이제 반응조에서는 제거된 값이고, 그리고 제거되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값을 CT라고 그래서 T시간 후에 우리가 농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 반감기가 5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조건 자체에 보시면 초기 농도 자체가 이제 우리가 100%로 나타냈을 때 100%가 되거든요. 그러면 2분의 1이 됐다는 소리는 CT가 C0에 얼마가 됐다는 소리냐면 2분의 1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 기간이, 그때의 시간이 이렇게 나타냈을 때 시간이 5년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동위원소 2g이 10년이 경과했을 때 남은 양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C0가 초기 농도가 2g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간 T가 10년이 경과했을 때 남아있는, 다시 말해서 제거되지 못한 양이 얼마냐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1차 반응식을 보시게 되면 1차 반응식은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돼요.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 곱하기 T예요. 여기서 ln이라는 것은 자연대수 값입니다. 그리고 C0라는 것은 초기 농도, CT는 T시간 후의 농도, K는 상수, T는 시간이에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조건에서는 반감기라는 말이 되어 있잖아요. 자, 반감기는 ln C0분의 CT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K 곱하기 T에서 지금 CT 자체가 C0 이 값 대신에 C0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ln 2분의 1은 마이너스 K 곱하기 T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감기라는 조건이 나와 있으면 지금 1차 반응식을 이렇게 유도를 해서 쓰셔도 되고, 지금 문제 조건에 있는 것처럼 반감기라는 조건이 나와 있으면 바로 ln 2분의 1은 마이너스 KT가 반감기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서는 우리가 1차 반응식을 그대로 쓰거든요.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 곱하기 T예요. 그러면 C0가 2g이고 CT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T가 10년이에요. 그럼 K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을 했을 때는 1번 조건에서 나온, 여기서 따라서 K는 얼마가 나오거든요. K를 계산해서 2번 조건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CT를 계산할 수도 있고 T를 계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 풀이로 가겠습니다. 자, 반감기라고 그랬으니까 ln 2분의 1은 마이너스 K 곱하기 몇 년? 5년이에요. 따라서 K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ln 2분의 1 나누기 마이너스 KT니까 마이너스 5년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K를 우리가 계산기를 이용하는데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ln이나 로그가 들어가게 되면 ln은 자연대수, 로그는 상용대수라고 해요. 0.1386%연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1차 반응식을 이용을 해서 C0라는 값이 우리가 얼마였죠? 2g. 그죠? 그리고 CT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K, 1번에서 계산한 K를 여기다 대입을 해요. 마이너스 0.1386%연 곱하기 몇 년? 10년. 따라서 CT를 계산하죠. 그러면 우리가 1차 반응식 조건에서 항상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C0라는 초기 농도와 K라는 상수예요. 그래서 C0나 K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에서 K를 계산해서 2번식에 대입을 해도 되는 거죠. 반면에 변화가 되는 값은 뭐냐면 T가 들어가는,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변하기 때문에 T와 CT는 항상 변화가 되는 값이다. 그래서 1번에서 구한 T를 2번의 시간에 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 C0와 K 값만 1번, 2번, 3번식이라고 나타냈을 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CT를 제거를 하려고 해요. 이제 CT를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CT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CT를 계산합니다. 그럼 ln을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ln은 우리가 자연대수라고 그래요. 이 자연대수라는 ln의 역수가 2x고 반면에 로그가 있죠. 로그가 상용대수예요. 이 상용대수의 역수가 10x예요. 다시 말해서 ln을 없애기 위해서 맞은면에 2x를 취하고 로그를 없애기 위해서 맞은면에 10x를 취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ln을 없애기 위해서 ct 나누기 2g은 맞은면에 2x를 취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모든 값이 x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2에 마이너스 0.1386% 곱하기 10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CT를 계산을 해요. CT는 자, 여기서 1이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하면 돼요. 그러면 CT는 2g 곱하기 2에 마이너스 0.1386% 곱하기 10년. 이제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학용 E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계산기에 있어요. 공학용 계산기에만 있습니다. 일반용 계산기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학용 계산기는 큐넷에 들어가시면 큐넷에서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는 공학용 계산기의 사양이 있어요. 그 사양에 맞는 일치하는 공학용 계산기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반응식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최종 정답을 계산했을 때 ln을 ex로 바꿔서 이 식을 정리를 해서 CT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장이 500나노미터인 초록색 빛의 진동수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진동수를 나타내는 식이죠. 자, 우리가 진동수라는 것은 속도 나누기 파장이에요. 그 여러분들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시험지에 계산식 정답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식이라고 있으면 반드시 계산식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답란에 정답을 한 번 더 적어 주셔야 돼요. 계산식이 있는데 계산식란이 있는데 내가 계산식을 적지 않고 정답만 적었어요. 그러면 정답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진동수라는 것은 속도에서 파장을 나눠준 값이에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속도가 없어요. 파장은 500나노미터로 있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조건에서는 팁에 있는 빛의 속도가 3.0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크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는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파장이 500나노미터예요. 500나노미터인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위는 미터거든요. 미터. 왜 그러냐면 빛의 속도의 단위가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길이 단위 중에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노미터를 미터로 고쳐요. 그러면 나노미터보다 10의 3승 큰 단위가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보다 10의 3승 단위가 밀리미터, 밀리미터보다 10의 3승 큰 단위가 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이 작은 단위를 큰 단위로 고쳤으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씩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노미터를 바로 미터로 고치려고 해요. 그러면 얼마를 곱하면 되죠? 10의 마이너스 9승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1나노미터가 1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500나노미터를 우리가 미터로 고치려고 하면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을 하게 되면 미터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속도라는 값은 3.0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크.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나누기 파장. 따라서 나노미터의 단위를 미터로 고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9승을 곱하죠. 따라서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을 하면 미터가 되죠. 따라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6.0 곱하기
10의 14성 per sec가 되는 거죠. 그래서 sec가 분모에 들어가는 거죠. 분모, 분자에 들어가면 안 돼요. 분모에 per sec가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정답란에 한 번 더 6.0 곱하기 10의 14성 per sec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핵심은 빛의 속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나노미터라는 단위를 미터로 전환할 수가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나노미터를 미터로 전환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빛의 속도의 길이 단위가 미터이기 때문에 파장의 길이 단위도 미터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노르말, N을 노르말이라고 해요. 이 노르말 HCl, HCl이 염산 또는 염화수소라고 하죠. 60ml에 3노르말 HCl 40ml를 혼합한 혼합액의 당량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두 가지 지금 보시게 되면 2노르말 HCl 60ml와 그리고 3노르말 HCl 40ml가 있어요. 그럼 두 개를 혼합을 했어요. 그러면 혼합을 하게 되면 혼합액이라는 게 나오죠. 따라서 혼합액의 당량 농도, 다시 말해서 노르말 농도를 계산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합을 했을 때 같은 액성의 물질을 혼합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액성을 혼합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같은 액성, 지금처럼 HCl 산이잖아요. 같은 산을 혼합을 하게 되면 플러스, 그리고 서로 다른, 하나는 산이고 하나는 염기성, 알칼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해준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혼합액의 당량 농도를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노르말 농도 곱하기 부피, 노르말 농도 곱하기 부피를 해서 이렇게 더해줘요. 자, 그런 다음에 나누기 부피의 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따라서 부피는 60ml와 40ml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노르말 농도만 나오는 거죠. 2.4 노르말. 자, 그러면 만약에 다른 액성이 서로 다른 용액이 주어졌다고 하면 혼합액의 당량 농도를 묻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HCl의 노르말 농도 또는 NaOH의 노르말 농도 이렇게 묻겠죠. 그래서 묻고자 하는 시약의 농도를 앞쪽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플러스가 아니고 여기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를 해준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같은 용액 산과 산을 혼합했기 때문에 부피와 농도를 곱해서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전체 나누기 부피의 합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에 보시게 되면 분광광도계에서 두 빛의 색이 만나서 하나의 빛이 되게 하는 장치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핵심이 뭐냐면 두 빛의 색이 만나서 하나의 빛이 되게 해요. 그러면 두 개가 한 개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한 개니까 두 빛이 한 개가 됐으니까 단색이 된 거죠. 단색. 그래서 단색화 장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단색화 장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프리즘과 회절격자. 회절격자를 다른 말로 회절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색화 장치의 종류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프리즘, 회절격자 이렇게 두 가지를 적으시면 되고 지금처럼 두 빛의 색이 만나서 하나의 빛이 되게 하는 장치다 그러면 단색화 장치.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두 빛의 색이 하나의 빛이 되는 거예요. 한 개니까 단색이 되는 거죠. 단색. 두 개의 빛의 색깔이 한 개의 빛으로 됐으니까 한 개의 빛의 색깔이 됐으니까 단색. 그러니까 단색화 장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5번에 보시면 빛의 음파처럼 여러 가지 빛이 합쳐 빛의 세기를 증가하거나 서로 상쇄해서 없앨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러 개의 종이에 같은 물감을 그린 다음 한 장만 보면 연하게 보이지만 여러 장을 겹쳐보면 진하게 보인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물감을 섞으면 본래의 색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쓰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빛에 관계되는 현상이에요. 문제 조건에서도 빛의 음파처럼 여러 개의 빛이 합쳐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거나 상쇄시켜서 없앨 수 있다. 그래서 전부 다 빛에 관계되는 내용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본래의 색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빛에 대한 간섭이죠.
그래서 빛의 간섭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6번, 음파가 초당 진동하는 횟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우리가 음파가 초당 진동하는 횟수를 진동수라고 그러죠. 그리고 TV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동수의 단위는 Hg라고 표기해서 헤럴츠라고 우리가 표기합니다. H는 대문자, G는 소문자. 그래서 헤럴츠는 진동수의 단위.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진동수의 단위, 그러니까 음파가 초당 진동하는 횟수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적고 단위를 쓰시오,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동수에 대한 설명이고 진동수의 단위는 헤럴츠, Hg라고 해서 헤럴츠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게 출제되지는 않아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자, 그럼 문제 7번을 보시게 되면 농도가 1000ppm 용액을 농도가 10ppm인 용액 100ml를 조제하기 위해서 원액을 정확하게 희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때 희석에 사용되는 100ml 유리 실험기구의 명칭을 쓰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내용을 그대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농도가 1000ppm짜리예요. 그럼 농도가 1000ppm짜리라는 것은 표준 용액을 뜻해요. 자, 이 표준 용액을 이용을 해서 농도가 10ppm짜리를 만들어요. 이 10ppm짜리가 미지시료가 되겠죠. 자, 미지시료를 만드는데 어디에 만드느냐? 100ml에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때 사용되는 100ml의 유리기구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먼저 희석 배수치를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희석 배수치를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자, 희석 배수치라는 것은 표준 용액 1000ppm에서 우리가 얼마를 만드는 거죠? 10ppm을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면 희석 배수치가 얼마가 나오는 거죠? 100배. 1000ppm짜리를 10ppm으로 만들었으니까 1000배를 희석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취하느냐? 우리가 분치량을 계산을 해보면, 자, 조제해야 할 부피, 여기에서 희석 배수치를 나눠줘요. 그럼 지금 여기서 얼마를 조제한다고 그러죠? 100ml. 희석 배수치는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몇 ml가 되죠? 1ml가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직접 조금만 더 올려서, 자, 직접 만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표준 용액 1000ppm이 여기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은 100ml 용량 플라스크. 용량 플라스크가 메스 플라스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메스 플라스크나 용량 플라스크를 사용해서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표준 용액 1000ppm짜리를 몇 ml를 집어넣는 거죠? 1ml.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정류수를 집어넣어요. 정류수를 넣어서 표성까지 맞추면 우리가 시료 조제가 끝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표준 용액 1ml를 취하는 기구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피펫. 자, 그리고 우리가 시약을 이제 우리가 미지시료 10ppm을 어디에 만들죠? 100ml에 만들어요. 그래서 그 100ml의 기구가 이거죠. 뭐라고 해요? 메스 플라스크 또는 용량 플라스크,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이 되는 것은 뭐죠? 100ml짜리 유리기구를 우리가 묻게 되니까 정답은 메스 플라스크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메스 플라스크는 우리가 용량 플라스크, 부피 플라스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메스 플라스크를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표준 용액 자체를 미지시료로 만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외에 우리가 사용하는, 다시 말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피를 재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부피를 측정하는 또는 부피를 재는 유리기구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피를 우리가 잰다는 것은 눈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피펫, 그리고 메스 플라스크, 그리고 메스 실린더가 있죠. 자, 피펫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자, 이렇게 부피 피펫이 있을 수 있고요. 중간에 볼록하게 생긴 사이즈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표선 있고 홀 피펫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피펫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메스 플라스크가 있어요. 메스 플라스크. 자, 메스 플라스크라는 것은 자, 여기 사이즈가 적혀 있어요. 100ml, 10ml, 5ml, 200ml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메스 플라스크. 자, 그리고 메스 실린더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눈금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100ml, 250ml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메스 플라스크, 메스 실린더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가 부피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구, 유리기구라는 거.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펫은 액체의 정확한 일정 부피를 채취하는 데 사용되는 실험기구, 그리고 메스 플라스크는 일정한 부피의 액체를 측정하는 기구로 용기의 모양은 다양해요. 그 다음 용기에 눈금이 표시되어 있어서 일정 용량만 측정할 수 있어요. 여기 용기에 눈금이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표선이 지금 이 선은 우리가 표선이라고 하거든요. 표선까지 채웠을 때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 예를 들어서 100ml라고 적혀 있으면 표선까지 채웠을 때의 부피가 100ml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1000ml라고 하면 표선까지 채웠을 때의 부피가 1000ml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메스 실린더는 유리로 만든 기다란 원통형의 기구로 바닥이 넓고 평평하며 5ml에서 2L까지 용량의 종류가 다양하며 ml 단위의 눈금이 새겨져 있으며 일정량의 액체를 담고 눈높이를 맞춘 후에 눈금을 긁어서 액체의 부피를 재는 기구를 메스 실린더라고 해요. 따라서 부피를 우리가 측정하는 또는 부피를 재는 유리기구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면 피펫, 메스 플라스크, 메스 실린더를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 7번처럼 각각이 하나씩 시험에서 출제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유리기구는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광도 A와 투과율 T%와의 관계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투과율 T%로 나타냈을 때 흑광도 A는 E-log %T, %T가 투과율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팁에 보시게 되면 자, 흑광도 A라는 것은 E-log %T, E-log 2가 %로 나타낼 수도 있고 자, 또는 흑광도 A는 log 투과율 %분의 100 투과율이 %로 나타내면 이 100이라는 것은 입사광의 강도, 입사광의 또는 입사율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빛은 무조건 100%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log I0분의 IT분의 100 자, 또는 식을 정리하면 log IT분의 I0 여기서 IT라는 것은 투사광의 강도, I0라는 것은 입사광의 강도죠. 자, 그리고 흑광도 A라는 것은 입실론 C, B로 표시할 수 있죠. 입실론이라는 것은 몰 흑광계수, C라는 것은 농도, 그리고 B라는 것은 두께 또는 투과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흑광도를 구하는 식은 지금 보시다시피 세 가지로 나타내는데 실제로 1번과 2번은 같은 식입니다. 1번과 2번은 같은 식이고 3번이 이제 다른 식이죠. 그래서 1번을 사용할 때와 2번을 사용할 때, 3번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흑광도를 찍었을 때 시료셀이 이제 용액이 시료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료셀에 빛을 투과를 시켜서 우리가 값을 측정하는데 단면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따라서 I0라는 입사광의 강도 자, 그리고 IT라는
투사광의 강도. 자, 그리고 여기서는 흡수가 되면 흡수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투과 퍼센트 또는 투과율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문제 조건에서 흡수율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투과율 또는 투사광의 강도잖아요. 그러면 100에서 흡수율을 빼서 투과율을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흡수율과 투사광의 강도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잎사귀의 강도는 무조건 빛에 들어가는 값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100%의 값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분광광도법에서 나타내는 흑광도 아주 중요하죠. 계산 문제로도 자주 나오고 지금처럼 우리가 공식을 적으라는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번에 보시게 되면 금속의 빛을 조사하면 빛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금속 중에 자유전자가 금속 표면에 방출되는 성질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금속의 빛을 조사하면 빛의 에너지를 흡수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금속 중에 자유전자가 금속 표면에 방출되는 성질, 금속 중에 자유전자가 금속 표면에 방출되는 성질을 광전효과라고 그래요. 따라서 정답을 광전효과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10번을 보겠습니다. 분광광도계로 흑광도를 측정할 때 흑광도로 0점 조정을 한다면 흑광도의 값은 얼마인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분광광도계로 흑광도를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흑광도로 0점을 조정을 한다고 하면 흑광도의 값은 당연히 얼마의 값을 가지느냐 하면 0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 10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 10번처럼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비교 문제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교재에서 비교 문제 또는 팁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팁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말 그대로 팁이에요. 기초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다른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유사 문제로 출제됐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팁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는 동일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맞춘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출제됐던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 이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내가 항상 문제를 맞춘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비교 문제를 보겠습니다. 분광광도계의 흑광도를 측정할 때 흑광도로 0점 조정을 한다면 투광도는 몇 %에 해당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지금 흑광도로 0점을 조정을 해요. 0점을 조정하게 되면 투광도는 몇 %가 되느냐? 자, 투광도라는 게 우리가 투과 퍼센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이 들어가는 걸 입사광의 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시료셀에서 흡수가 되고 그리고 흡수되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투사광의 강도, 그 투사광의 강도를 투광도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흑광도가 0점이 된다는 소리는 지금 투광도 자체가 몇 %라는 소리냐면 100%가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100%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흑광도로 0점을 조정한다면 흑광도의 값은 0. 자, 그리고 흑광도로 0점을 조절했을 때 투광도로 나타냈을 때 퍼센트를 쓰시오 그러면은 100%라고 여러분들이 답란에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팁에 있는 비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사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숙지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다시 문제를 재편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들처럼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제일 정확하게 복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시험을 친 다음에 댁에 오셔서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교재를 만들 때 아주 많은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주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2@한메일넷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